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력 후보들이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시민들과의 접촉을 확대하는 등 광주시장 선거 전에 슬슬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또 고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군수 후보를 뽑기 위한 예비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10대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스터샷 예약도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학동 붕괴 사고에 대한 현대산업개발의 조직적 책임 의혹을 제기하는 새로운 사실이 국정감사장에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2038년 아시안게임을 공동으로 유치하기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장 선거 전에 슬슬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유력한 시장 후보들이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해서 정책과 성과를 알리며 시민들과의 접촉면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지산유원지를 방문했던 이용섭 광주시장은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를 소개하기도 하고 AI 페퍼스 창단 소식을 알리는 등 시정 성과를 홍보하는 데도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세계적인 자동차 공장으로 키워서 많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광주를 세계적인 친환경 자동차 메카 도시로 키우겠습니다. 광주시장 선거에 재도전이 유력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세균 전 총리가 경선을 포기한 이후 자신의 선거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싱크탱크 조직을 재가동한 데 이어서 호남 발전을 위해 제안한 대선 공약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500만 광역 경제권에 기초해서 제가 오늘 제안하고 싶은 공약은 호남의 미래를 여는 337 공약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종준호 변호사도 강 전 수석의 호남 공약을 평가하면서 민주당 광주시당 차원의 정책 발굴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본격적으로 몸풀기에 나서는 양상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6월 1일로 예정돼 있지만 당내 경선 일정을 감안하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6개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야의 대권 경쟁이 치열할수록 지방선거에는 관심이 덜할 수 있기 때문에 입지자들은 보다 다양하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관심 끌기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8달 정도 앞두고 고흥에서는 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예비 경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뽑기 위해서 민주당 내에서 예비 경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지난 1일까지 접수한 고흥군수 예비 경선 후보자는 모두 5명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공천을 받았던 공영민 전 제주발전연구원장이 다시 한번 출사표를 냈고 김하경 전 고흥경찰서장과 박진권 전남도의원, 송영종 전 순천부시장과 장세선 전 고흥군 의원도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 경선 후보로 선출되는 인원은 2명.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는데 결과는 오는 23일 저녁에 발표됩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 예비 경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후보들의 제안과 합의를 통해 추진됐습니다. 선거 때마다 다수의 후보가 공천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과열 혼탁 선거 논란이 불거지고 내부 분열까지 발생하자 사전에 예비 경선을 거쳐 이 같은 문제를 피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무소속 송기근 군수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해 일찌감치 후보군을 압축한 뒤 조직력을 강화하자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검증 과정들이 어떤 공개적으로 이렇게 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덜했거든요. 지금은 상당한 관심들을 가지시고 이렇게 문의하신 전화도 좀 있으시고. 이번 예비 경선을 두고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다거나 내년에 또 다른 인사들이 선거에 출마하면 경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방선거를 8달 앞두고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정치적 시도란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요즘 한낮에는 다시 여름이 온 듯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평년 기온을 5, 6도가량 웃도는 수준입니다. 반면 아침 저녁으로는 20도를 밑돌면서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겠습니다. 요즘처럼 기온이 들쑥날쑥할 때는 면역력 관리 더 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안개 때문에 순천과 보성에서는 가시거리 150m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해남은 90m 안팎까지 좁혀진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강이나 호수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갑작스럽게 50m 안팎까지 좁혀질 수 있어서요. 차간 간격을 넉넉하게 두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이 짙은 안개와 큰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오늘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구름 거의 없는 가운데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학교 안에서 생활하면서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항상 집단 감염의 위험 속에 노출돼 왔었죠. 그런데 어제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되면서 이 같은 불안감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927명. 이 가운데 52%를 20, 30대가 차지했습니다. 40%대에 불과한 낮은 접종 완료율 때문에 20, 30대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방역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접종률 80%를 넘긴 50대 이상은 190명으로 9월에 발생한 신규 환자의 20%에 불과했습니다. 아직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청소년들 역시 집단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각급 학교가 개학한 지난달 이후 지금까지 광주에서만 모두 101명의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시설 관계자 등은 7,000명이 넘습니다. 이달 말부터 10대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이 같은 위험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된 16살 이상 청소년은 오는 18일부터 접종이 가능하고 12세 이상 청소년들에 대한 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안전성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우리 청소년들은 꼭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과 청소년들이 좀 동의를 해서 접종률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예약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75살 이상, 그리고 노인시설과 감염 취약시설에서 지내거나 일하는 사람들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를 줄이고 관리하는 체계로 보고 예방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보다 접종 완료자의 중증화율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확진자는 접종 완료자에 비해 중증 환자의 발생과 사망이 3배에서 4배 정도 더 높았습니다. 여전히 전국 하루 확진자 수는 1,000명을 훌쩍 넘기고 있는 상황. 접종이 이뤄짐에 따라 실제로 단계적 일상 회복에 가까워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합니다. 이번 연구는 광주 전남연구원과 대구 경북연구원이 협력해서 진행하고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과 타당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공동 연구를 통해 전략을 세운 뒤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지역 소매 유통업의 경기 전망 지수가 올 들어 처음으로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최근 광주 지역 소매 유통업체 6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분기 경기 전망 지수가 76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32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광주의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는 올 들어 지난 3분기까지 기준치인 100을 웃돌았습니다. 경영 항목별로는 매출과 수익, 비용과 고용 전망 등이 모두 전분기 대비 하락했고 업태별로는 백화점의 경기 전망지수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구속된 뒤 수사와 현대산업개발의 조직적 책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된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감리를 맡았던 차모 씨. 차 씨는 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찾지도 않고 감리 일지도 작성하지 않아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왜 현장에는 안 가셨습니까? 철거 일정 못 받았다는 말 사실입니까? 그런데 차 씨가 재개발조합과 감리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관계자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차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대산업개발의 노모 공무부장이 비용을 이유로 감리의 형태를 상주가 아닌 비상주로 계약 맺도록 했고 또 참사 당일에는 노 부장이 이전까지의 감리 일지를 작성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왜 현대산업개발의 노 부장이 동구 학동 철거와 관련돼서 감리를 누가 할 것인지 또 감리를 상주감리가 아니고 비상주감리로 유도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까? 감리자의 관리감독 대상인 시공사가 감리업체 계약에 관여하고 경찰 수사가 예상되는 시점에 일지 조작을 권유한 겁니다. 조합이 감리를 선정하고 그 조합이 금액을 산정해야 되는데 그 조합의 금액을 뽑을 능력이 없어서 노 부장한테 부탁을 했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 회장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출국 금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은 감리자 차모 씨가 현대산업개발 노모 공무부장에 대해 진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속된 경찰관이 사전에 문 전 회장의 해외 도피 사실을 제보받은 사실은 없었다면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학동 붕괴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에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시민대책위원회는 구속된 경찰관과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둔기로 때리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지난 7월부터 필로폰을 함께 투약해온 정황을 확인하고 마약 입수 경로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광주에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촉법 소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범죄를 저질러 검찰에 송치된 촉법 소년은 421명으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광주의 촉법 소년이 송치된 건수는 지난 2016년 137명에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대체 공휴일 등 휴일에 쉴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노동자의 2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대체 공휴일 휴무나 연차 휴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모든 사업장에 동등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민주노총은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3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맞춤형 치안을 위해 도입된 자치경찰이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농축산물 절도와 교통사고 예방, 노인 안전 등 전남에서 특히 강화돼야 할 치안 정책들은 무엇인지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논밭마다 수확이 본격화되는 가을철. 지난해 전남에서 신고된 농축산물 절도만 94건에 이릅니다. 인적이 드물고 CCTV마저 부족한 농촌에서 발생하는 농산물 절도는 검거도 어려운 데다 피해를 보상받기도 어렵습니다. 묻자가 한번 가져가보고 거기에 부사 지어놓은 거 가져가면 안 좋지.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11월까지 도내 농산물 보관 장소 등 취약 장소의 순찰을 강화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농기계 사용도 많아지는 만큼 야광, 경광 등을 배부하는 등의 수확철 교통사고 예방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출범 100일 동안 자치경찰위가 심의 의결한 60여 건의 주요 정책은 이처럼 전남의 특색을 고려한 치안 대책들로 경찰이 실제 시행한 뒤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도민들이 설문조사에서 자치경찰이 우선 추진해야 할 업무로 꼽은 생활 안전과 범죄 예방 활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연례적으로 하는 것들이지만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또 챙겨서 예년보다 더 못하지 않도록 더 나아지도록 이렇게 예방적 효과가 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노인 안전과 학교폭력 예방 등 생활 밀착형 치안에 집중하는 한편 도민 공모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치안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국회 3개 상임위 민주당 의원들이 범정부청의 농어촌 인력 문제 대응 기획단을 시급히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서삼서, 환경노동위 안호영, 법제사법위 소병철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가중되는 농어촌 인력 문제는 부처 간 연계 협력 없이 해결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정부가 기본적인 수요조차 파악하지 않고 농촌 인력 중장기 대책도 없다며 종합적인 농어촌 고용 인력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했습니다. 광주시의 교통약자 정책이 낙제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장재성 시의원은 시 전체 시내버스 999대 중 저상버스는 261대로 운행률이 26.1%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서울 60%, 대구 37% 등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장애인 콜택시도 법정 대수에 턱없이 부족하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블록도 엉망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전남 지역 특화 작목인 유자를 이용해 먹는 기초 화장 제품을 전남대학교와 공동 개발했습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지난해부터 전남대와 공동으로 수확 전 청유자를 이용해 피부를 속부터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먹는 제품 유주컷을 2년 연구 끝에 개발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유자청 일변도의 유자 가공품을 화장품이나 식품 소재 등 원료로 활용해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대로 지금 끌어당긴 타고 오른쪽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이동 담장쪽 바로 앞인데요. 넘어갑니다. 저커 선수는 여전히 롯데 상대 강점을 보여줍니다. 한 점 차 추격에 성공하고 있는 야타이거스입니다. 3대2를 센터 쪽 높게 멀리 담장 넘어갑니다. 점수 4대2 다시 점수차를 벌려놓고 있는 롯데자이언츠. 뛰는 타고 가장 빠르고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잡아당긴 타구도 3루수에 빠집니다. 타구는 느려졌고 글러브 맞고 느려졌고 신호를 받고 뜁니다. 안치홍 홈으로 들어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높게 떠오른 타구입니다. 최용 선수랑 못할 것 같은데 들어가네요. 뜁니다. 홈으로 옵니다. 공은 오다 중간 컷. 최용과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빠른 볼을 던질 때와 체인지업을 던질 때 변화를 던질 때 팔스윙의 속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예. 3점 태범 전준우 선수가 타점을 추가합니다. 밀어냅니다. 지금도 강한 탑을 만들었고 우중간을 뚫었습니다. 2루까지 여유 있습니다. 손성민은 여유 있게 홈까지 들어옵니다. 피부가 좋아지면서 타구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겠죠. 잡아당깁니다. 역시 장타성 코스. 프로에 들어와서 안치홍도 2루타를 만들어내면서 스코어 11대3. 수비 훈련도 많이 해야 되죠. 지시환의 타구가 강타입니다. 순식간에 담장을 넘습니다. 이어의 불펜이 롯데 강타선을 상대하기 버겁습니다. 지시환의 시즌 7호 홈런. 그걸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잖아요. 1루수 잡아서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카운트. 진격의 10월을 꿈꾸는 롯데자이언츠가 이렇게 시즌 첫 5연승.
요즘 한낮에는 다시 여름이 온 듯 기온이 높게 올라서 다소 덥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도 광주의 한낮 기온은 2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평년 기온을 무려 5, 6도가량이나 웃도는 수준입니다. 반면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20도를 밑돌면서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기온이 들쑥날쑥할 때는 면역력 관리 더 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안개 때문에 현재 순천과 보성에서는 가시거리 150m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해남의 가시거리는 90m 안팎까지 좁혀진 상태입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에 인접한 지역에서 가시거리가 짧으니까요. 천천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짙은 안개와 또 큰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대체로 무난한 가을 날씨 즐기기 좋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거의 없는 상태고요. 종일 쾌청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 20도를 밑도는 지역이 많습니다. 담양과 장성의 아침 기온 16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영암의 낮 기온 30도, 강진은 29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리의 한낮 기온도 2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가을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